자, 오늘 변수가 컸던 날입니다. 증시 상황부터 짚어볼 텐데요. 저희 매주 주식을 분석해 주시는 SK증권 조성우 부장님을 오늘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네. 뵈니까 예, 반갑네요. 저도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사실 변수가 많았던 날이었고 네. 결국 결론이 났습니다. 네. 탄핵의 결론이 났는데 저도 딱 선고가 시작되고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네. 이게 확실히 오르기는 하더라고요. 네. 오늘 그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오늘 정말 너무 드라마틱한 하루였고요. 그리고 또 11시부터 이제 또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발표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모두가 또 이제 또 매체를 통해서 또 지켜보셨을 테고, 그래서 저도 그거 보느라 점심을 굶다 보니까 당이 떨어져 있는데 네. 여기 도착하니까 또 달콤한 아이스티와 달콤한 과자를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저희가 달콤한 방송입니다. 예, 당을 회복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정신이 또렷해졌고요. 네. 일단 오늘은 이제 대내 그 정치 불확실성의 클라이막스인 날이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일단 정치 관련한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네. 굉장히 그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내적으로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던 날이었다 보니까 네. 변동성도 굉장히 크게 나왔죠. 그러니까요. 예, 이를테면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가 정말 폭락을 했죠. 폭락을 하니까 어쩔 믿을 수 수 없는 없이 수치였어요. 예, 어쩔 수 없이 앉아서 출발을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이 이벤트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제 시장의 심리는 그래도 이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네. 이제 저가 매수세를 촉발시켜서 제법 또 낙폭을 많이 줄였고, 네. 뭐 이를테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제법 나오기도 했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장중에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탄핵 선고가 이제 나온 다음부터는 다시금 이제 시장 힘이 빠져서 이제 주저앉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정리가 왜 된 근데 거죠. 그렇게 갑자기 콕 빠지는 거예요? 저희는 당연히 반등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은 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격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어제도 우리 시장은 뉴욕 증시가 그렇게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방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 이유가 바로 오늘의 어떤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날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전에 사실은 만약에 그 정치 이벤트가 없었더라면 어제 오늘 우리 코스피도 아마 뉴욕 증시만큼은 빠질 수도 있는 시장이었죠. 그러나 오늘은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 정점에 있는 날이기 때문에 네. 어제부터 사실 시장이 좀 밀린다 싶을 때 저가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됐었고, 오늘 아침에도 하락 출발했을 때도 그런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수급들은 이제 클라이막스가 이제 소멸되는 순간에는 어느 정도 차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정치 불확실성의 해소로 들어왔던 그런 투자자들은 단기에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쭉 밀리는 것은 정치 불확실성 끝났는데 뭐 있었지? 따져보니까 어제 미국장이 폭락을 했구나. 그쵸. 맞다, 우리 관세 있구나. 관세 있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오후장에 이제 힘이 쫙 빠져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게 아닐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 정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이제 해소됐다고 보면 되는데 네. 그러면 다음 주 이제 시장에는 저희가 투자자들이 네. 봐야 하는 게 달라질까요? 접근해야 되는 것들이? 일단은 이제 결론이 이제 났기 때문에 어쨌든 조기 대선이 이제 시나리오가 등장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기 대선의 시나리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어떤 나라든 간에 선거철에는 이런저런 정책들이 쏟아지고 공약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따른 어떤 좀 그 정책 관련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시장은 좀 활력을 찾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트럼프 관세 우려로 가뜩이나 좀 불안정한 어떤 증시에서 네. 좀 그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대선 시나리오가 이제 등장을 했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후보들이 윤곽이 이제 드러나겠죠. 그러면 이제 후보들이 각각의 공약이나 정책들을 내세울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것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둘 이제 투자 심리를 좀 좋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건 즉각적인 뭐 이렇게 복귀는 안 됐지만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리더십이 그동안 부재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에도 사실은 외교 채널이나 이런 부분이 예전처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측면도 네. 있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서서히 이제 어떤 외교 채널도 이제 복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대미 협상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뭐 좀 관세 충격을 이제 좀
완화시켜주는 쪽에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좀 서서히 반영되지 않을까. 일단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런데 부장님 보세요. 네. 그럼 그 사이에 자리를 잡아가는 사이에 어찌 됐든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장 다음 주에 뭐 해소가 되는 건 아닐 테니까 네. 해결이. 네. 그럼 그 사이에 저희가 봐야 되는 섹터는 다른 거예요. 아, 종목이라든지 분야라든지 네. 아니면 손 놓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요, 손 놓고 그게 좀 있을 필요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음. 저도 이제 오늘 오전까지 객장에서 이제 체감했던 분위기는 뭐였냐면 아무래도 오늘 이제 정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이제 뭔가 그 수익의 기회를 찾으시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단발성이고 투기적이고 뭐 이런 어떤 좀 심리나 이제 수급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이제는 이제 남은 것은 이제 관세 리스크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이런 부분이기 네. 때문에 역설적으로 저는 이 구간에 어떤 트럼프의 관세 우려로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한 특히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산업인 반도체나 네. 2차 전지나 네. 이런 쪽 그리고 2차 전지는 오늘 또 제법 좋은 오늘-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제 오늘 2차 전지의 반등 배경을 뭐 꼽아서 말씀드리자면 뚜렷하게 그렇게 급등시킬 만한 건 없었지만 굳이 이제 좀 꼽아보자면 유럽의 3월 전기차 판매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네. 이걸 갖다가 이제 시장에서는 미국의 관세 부담을 좀 유럽 쪽에서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네. 반영이 되는 거고 또 전기차 판매 가격 이 조금씩 인하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아전 인수하기 시작을 한 거죠. 불확실성이 가득할 때는요, 작은 악재만 있어도 네. 크게 반응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불확실성이 이제 거치게 되면은 작은 호재에 심소봉대에서 반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심리적인 부분들이 네.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정치 불확실성의 제거 이후에 시장은 뭔가 이제 해소되는 쪽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이런 쪽 그리고 이제 관세 리스크도 이제는 좀 이겨낼 것이라는 기대 심리 그렇겠죠. 여기에 이제 조기 대선 시나리오가 떠올랐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어떤 정책에 대한 지원 기대 심리 그러니까 새로운 거에 대한 기대 그렇죠. 심리군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장 새로운 걸 되게 좋아.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묵은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주 마지막으로 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이벤트 같은 거 있어요? 체크할 건 있죠. 네. 무조건 뭐 저기 낙관적인 이야기만 하면 안 되고 일단 사실은 지금 미국이 그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네. 이런 부분 이게 물론 이제 트럼프로 촉발된 것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국에서 이제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좀 경기 침체 논란에 불을 지필 것이냐 아니면 봉합할 것이냐. 네. 그래서 오늘 밤에 좀 이제 뉴욕 증시 흐름은 굉장히 다음 주 우리 시장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고용 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 그래도 뭐 아직은 뭐 우리가 침체를 걱정할 게 아니다라는 해석에 뭐 뉴욕 증시가 오늘 제법 반등을 한다고 하면 네. 그럼 다음 주에 우리 시장은 오늘 좀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기대감에다가 좀 약간 불소식을 해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어떤 좀 흐름들이 전개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내적으로는요. 다음 주 목요일 정도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거든요. 네. 이건 대내적으로 중요하죠. 중요하죠. 특히나 최근에 반도체도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기 네. 때문에 반도체를 들고 계신 분께서는 또 이제 마음 졸이시는 또 그런 어떤 주말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때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지금 삼성전자 1분기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추정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평균적으로 1분기나 5조 1천억 정도 이익을 예상을 했는데 네. 며칠 전에 나온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인용하니까 5조 8천억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 다음 주로 가면 갈수록 만약에 뭐 6조 원을 상회하는 그런 추정치가 나온다고 하면은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의 좀 실적 기대감이 좀 증폭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밤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고 그리고 다음 주에 삼성전자의 실적도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은 좀 이제 위로 갈 수 있는 동력을 좀 확보하는 그런 좀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또 새로운 소식이 좀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해봤습니다.